카카오 게임즈 뭐 오늘 대단했습니다. 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예쁜 공디님께서 개장 초부터 계속 설정을 해드렸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월등했기 때문에 갭상승 뭐 이후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라이브 방송에서는 개장 초부터 카카오 게임즈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쪽의 흐름이 제한적이어서 또 에코 프로를 우리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폭발적인 시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기존에 6월 21일에도 변동성이 16%대까지 확대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변동성도 뭐 어마어마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변동성 속에서의 수익 범위들을 상당폭 가지고 가셨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9시 40분, 11시 26분, 11시 51분인데 일단 시가가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갭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시가총액 뭐 4조 원대 종목에서의 흐름이.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 이유는 오늘 갭상승이 크게 나왔던 이유는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카카오 게임즈 조금 전에 보도 자료 올려드렸었죠. 그 표작업 좀 부탁한다고 했는데 표작업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실적 부분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카카오 게임즈의 가벼움은 낙폭이 그만큼 심화돼 있었거든요. 그죠? 자, 보도 자료 중에서 이제 하나 보여드리게 된 건데, 일단 뭐 엄청납니다. 지금 오딘 쪽의 실적은 뭐 아시다시피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뭐 어마어마한 실적 범위를 나타내 줬고, 그 밖에 종목군도 게임들도 상당한, 또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가 오늘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의 실적이 엄청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딘 쪽 관련해서도 일단 오딘의 이제 그 게임을 만든 업체에 대한 지분을 확보를 했고 인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 있던 상태였고, 일단은 뭐 PBR이나 PER로 놓고 볼 때는 사실상 시장 평균 대비해서의 흐름을 그냥 이렇게 놓고 본다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게임주들 전체적인 성장주들 전체적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뭐 상당하다라는 거죠. 뭐 에코프로도 오늘 뭐 99,000원 지금 장중 고점을 뛰어넘고 장마감 무렵에 더 긍정적인 흐름을 주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도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뭐 여전히 실적의 기준입니다. 실적. 일단은 분기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전망치 부분 784억, 그리고 영업이익 784억, 순이익 598억인데 그 영업이익 부분을 컨센서스를 넘어섰고, 순이익 부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어마어마한 실적은 사실 아닙니다. 전망치 대비해서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어찌됐건 사상 최대치 실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매출은 소폭 축소됐지만은 영업이익, 순이익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증가를 한 부분이고요. 이 카카오 게임즈의 개장 초에 초강세의 흐름에 힘입어서 게임 업체들의 전체적인 변동성이 크게 확장이 됐어요. 여기에 이제 그 우리 불기둥 마스터님이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흐름에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죠. 일단 뭐 대형주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대형주는 OMA 20MA 거래량, 그러니까 5일 혹은 20일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일 때, 혹은 뭐 5주, 20주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일 때, 그럴 때 추세 매매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은 시초가 대비 5에서 10%의 변동성 그 이상을 기대하는 건데, 조건은 이제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 드리고 그 기준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형성돼야 된다. 그 양봉이라는 거는 윗꼬리가 제한적인, 윗꼬리가 3분의 1 이하 제한적인 윗꼬리를 형성했을 때의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기준 거래량이라는 설정 범위가 있는데요. 그 기준 거래량은 일반적으로 대형주에서 이제 평상시 형성되던 거래량과는 다르게 시장에서 누구나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거래량을 얘기합니다. 그 거래량의 기준은 객관적으로 형성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전체적인 기준을 설정을 잡아놨는데 7월 18일 날 기준에 거래대금이 1,000억 넘는 종목이 14개 종목뿐이 없었어요. 1,000억 첫 번째로 이제 넘기고 상한가 들어가는 박셀바이오, 1,000억 넘기고 그 당시 기준에 이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 뭐 한국파마,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최상에 놓여져 있어야 변동성이 나올 때에도 시장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환급성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변동성만 나오고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면 그거는 환급성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버겁죠. 개별 매매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18일 날 저런 거래대금이 형성됐기 때문에 19일부터 해서는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그러면 이제 1,000억 이상이면 전체 시장의 대략적으로 22 전체 시장 2,400개 종목에서 1% 22 전후의 거래대금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일 거래대금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계속 회복이 돼야 돼요, 사실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휴림로본 유일로보틱스 어마어마한 변동이 나왔잖아요. 지금 거래대금 그 최상위 종목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때 그 기준뿐만이 아니라 8월 2일자 기준에서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1,000억 넘기는 것이 얼마요? 16위에 놓여져 있다.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2,000억을 넘겨도 20위 전후에 겨우 들어오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그게 중요한 거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1,000억 이상 잡아드린 게 이제 거래대금 최상위로 놓여지는 그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고, 두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 1,000억 이상 종목이 원활한 환급성, 1,000억 미만은 이제 개별 매매 정도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그리고 정거래일 기준에 80% 정도의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고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그리고 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확인하고 그 다음 범위의 거래대금을 설정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그 카카오게임즈의 거래대금과 프로그램 매수는 실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래대금 최상위 2위가 사실은 에코프로였어요. 에코프로였는데 지금은 거래대금 2위가 카카오게임즈로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카카오게임즈 이 길의 경우 다음 날의 경우에도 이렇게 뭐 최상위 2위까지 무조건 올라올 필요는 없죠. 전체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군에 놓여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8% 기준에서의 80% 기준에서의 오늘 거래량의 80% 기준에서의 거래량을 수반하면 거래대금 수반하면 된다 이렇게 놓는데 80% 기준이 월등히 많은 거래대금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그렇게까지 수반이 안 돼도 상관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쉽게 이제 그 아쉽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찌됐건 그 카카오 게임즈의 이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에서도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요. 아쉽다고 방금 표현한 부분은 이제 뭐였냐면은 에코프로가 프로그램 순매수 개장 초에 1위였었어요. 개장 초에 1위였는데 고수급 범위가 이제 에코프로가 조금 꼬인 게 아쉽다는 표현인 거고. 카카오 게임즈는 거래대금 2위에 프로그램 순매수도 최상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내일의 기준 거래량 부분을 놓고 볼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지금 626만 주인데 뭐 650만 주 거래해야 된다고 쳐도 80%면 6, 8에 48, 500만 주 정도. 이 길의 기준 거래량은 500만 주 정도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500만 주가 터지면 뭐 3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그 정도가 회전율이 버겁다라고 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기에 일단은 그 정도 범위의 거래대금 거래량 500만 주. 그리고 기존에는 얼마가 됐을까요? 기존의 전거래일의 그 종가 기준 대비해서 1,000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지려면 최소가 아니라 200만 주면은 뭐 1,000억 원 이상 훌쩍 넘기죠. 그래서 200만 주면은 5만 원 종가 대비해서 200만 주면은 1,000억 넘기고도 남잖아요. 그럼 9시 10분에 10% 20만 주, 20분에 40만 주, 30분에 30% 60만 주. 그렇게 해서 20만 주, 40만 주, 6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었느냐의 기준입니다. 양봉이었느냐. 그 흐름이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10시 기준까지 여러분 기준 거래량이 30%라고 그랬죠. 200만 주 30% 60만 주의 거래량이면 되는데 이미 거래량은 100만 주를 넘어섰고 고가 부분에서 좀 눌려져 있었습니다만 양봉의 기준 고 시가에서 좀 미끄러져 있었네요. 여러분 시가 이제 돌리고 양봉의 기준으로 형성될 때 편입 설정 범위가 가능했겠죠. 일단 불기둥 마스터님이 9시 56분에 카카오 게임즈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올려드리죠. 올려드리고 나서 1조 이상짜리 종목은 5% 그리고 최대 10% 그리고 장중 특별한 케이스 거래대금 2위 15%까지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에코프로에 대한 교육 잡아드릴 때 실패가 되더라도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변동성 매매는 접근할 부분은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결론은 이제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종목이 아닌 1조 이상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정을 해서 잘 놓고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상한가 진입하면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한다 이런 기준점은 다 설정을 해야 돼요. 카카오 게임즈가 상한가도 들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 범위는 당일 물량 그러니까 차익 실현뿐만이 아니라 오버나이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일 물량을 소진시키고의 기준을 또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 범위는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또 내가 수익 범위가 10% 미만이냐 아니면 10% 이상이냐 그런 부분까지 다 그렇게 해놓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제 저 PPT 다시 바꿔드리겠습니다만 장중 내내 뭐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 PPT 만들어 달라 그러면 평상시 그 PPT 만드는 기준에서 아랫단까지 다 붙여 놓으셨어야죠. 일단은 보도자료 부분 여기다 이렇게 올려드려요. 실적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렇게 보도자료 부분.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차트 부분 올려드리겠습니다. 차트 부분 5분봉에서부터 쭉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설정을 하시죠. 기본 틀 완성된 거죠. 우리 임직원방에 올려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녹화하고 마감 이후에 형성되는 수급 범위 놓고 보면서 마감 방송 별도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 게임즈의 5분봉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흐름이 나와요. 전체 이제 분봉의 기준을 다 놓고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기준도 설정을 했단 말이죠. 어느 기준이냐면
요겁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요거를 제가 빼먹고 안 넣어놨는데 요거 하나 추가하세요. 저도 제 거에다 추가할 거니까. 장중 고점 시초가 돌파 시 그다음에 장중 저점 이후 2~3% 반등 시 거기에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간다는데 일단은 그 PPT 바로 밑에 화면에 넣을 거예요. 이 매직 계산기. 왜냐면 요 시간 기점이 고점을 찍고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져서 저점을 찍고 돌리던 과정이에요. 그 가격이 얼마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53,000원의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53,000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같이 놓고 보시죠. 그래서 일단 요 정확히 보시면 이거 사실은 당겨서 놓고 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그게 이제 하나 당겨서 하나 놓고 보고 그 다음 범위를 하나 더 놓고 보시죠. 뭐.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 기준이 정확하게 이러한 기준이 됩니다. 개장초에 52,900원 그리고 요 바닥을 찍고 뭐 요 바닥을 찍고 돌리는 흐름도 기준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죠? 요 바닥을 찍고 돌리는 기준점 그 기준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차 이제 이렇게 밀리고 나서 그 다음 바닥 찍고 난 이후의 흐름을 기준을 잡는 것도 무리수가 없어요. 요 저점 부분, 요 저점이 51,700원. 그러니까 51,700원에서 2%면 얼마에 대략적으로 이제 뭐 1,000원 조금 넘는데 그러면 1,300원 기준 잡아주면 53,000원 수준. 그리고 앞에 고점까지 포함되니까 거래가 없더라도 요 정도 등락 범위 요 바닥 대비해서 올라오는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의 등락 범위에서 편입할 수 있다. 요 59,000원으로 기준 잡았으면은 52,000원 자락. 그리고 요 바닥으로 잡았으면 52,000원 수준의 기준. 그죠? 52,000원 수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요 정도 바닥에서 편입의 기준이 됐던 부분인 거고 요 정도 바닥에서. 거래 뭐 상관없이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 바닥 51,700원 찍고 나서의 흐름에서는 당연히 요 정도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이 잡히는 건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앞전 고점을 개장초 고점을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이 있긴 있어요. 53,500원을. 근데 어찌됐건 요 고점을 뛰어넘을 때 재차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름이 연출됐느냐 매직 시그널은 매수 사인을 줬느냐 그 기준인데 굉장히 강한 흐름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상은 편입의 기준점으로 설정될 수 있는 위치다. 아주 쉽게 접근하실 수 있었던 기준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상 여기서 매매 사인을 나가도 이상할 건 없었어요. 근데 에코프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안타깝게 사실상 저 부분을 좀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개장초 5분봉의 기준이 굉장히 아쉬웠던 거고 이때 이 기준에 우리 급등주 마스터님 불교동 마스터님의 글과 그리고 예쁜 공리님의 이런 글 9시 40분, 11시 26분, 11시 51분 그 앞전 고점을 넘기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10시 기준 정도 되죠. 9시 56분 그게 이제 요자락이 되는 거죠. 요자락 여기 그리고 11시 넘길 때부터 저 고점 넘길 때부터 해서의 예쁜 공리님의 기준 결론적으로 이제 5분봉 기준에서의 그 흐름이었고 1분봉에서도 뭐 상당한 기준이 됐어요. 1분봉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앞전 고점을 넘기던 이 시점의 흐름들. 근데 이제 대형주이다 보니 5분봉으로 보는 게 좀 깔끔해지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요 기준에서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까지를 다시 또 추가적으로 묶어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요 세네 군데 자락의 기준 개장초 고점 라인까지 53,500원 뭐 이런 라인까지 쭉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장초의 거래를 수반하고 이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기준은 일단 200만 주를 기준으로 설정을 했는데 원체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높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음봉으로 떨어져 있을 때 이때 접근 범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거래량 기준이 벌써 이미 10시까지 기준에서의 거래량을 다 넘기고 있었죠. 아까 매직 계산기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대량 거래가 터져야 된다라는 거는 20만 주 정도의 기준을 잡겠습니다만 15만 주 그리고 10만 주만 돼도 카카오게임즈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접근할 수 있다. 거래량이 이 정도만 실려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에 저점을 찍고 들어올릴 때 관점 기준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이미 이제 수반됐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요자락과 좀 뭐 정신없는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조자락은 이렇게 잡을까요? 요자락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저점에서부터 2% 들어올리는 기준이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전체 매직 시그널하고 같이 포함해서 기준을 잡는 거는 앞전 고점 넘길 때 거래를 수반하면서의 흐름 요자락 그리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에 거래량을 계속 싣고 움직이는 여기까지가 되겠네. 여기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위치. 그 다음 범위는 이제 중립입니다. 아까도 에코프로에서 설명드렸는데 에코프로는 설명드리고 사실상 굉장히 버거운 흐름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는 여기가 중립입니다. 매직 시그널에서는 매도 사인 나오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중립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고점 대비 뭐 밀려야 차익 실현하죠. 횡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익 실현할 거야. 근데 에코프로는 횡보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갑자기 매도로 전환되면서 훅 하고 깨져내린 거고 이쪽 카카오게임즈의 경우는 사실상 훅 하고 밀린 게 아니라 프로그램 쪽이 오히려 개선되면서 흐름이 나왔다. 프로그램 쪽이 개선되면서. 그래서 오늘 개장 초에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매도 부분이 매수로 급격하게 바뀌고 들어올리면서의 흐름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마감의 기준까지 아주 뭐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 5분봉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교육 기준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주월봉 기준에서는 1봉의 기준에 요거를 교육을 잡아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이 그러니까 야간 방송 때 교육을 좀 잡아드리든지 할게요. 1봉 기준에서 이제 6월 달에 사실상 초대량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 흐름이 연출이 됐었어요.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미끄러졌다가 6월 이때 이제 대량 거래량이 오래간만에 터지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마저 깨져 내려가면서 시장 연동폭의 흐름을 헤어나지 못했던 거죠. 오늘 기준 뭐 대단했었습니다. 요거를 우리 직원분께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시초가 이후에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었잖아요. 시초가 이후에 음봉으로 저 윗단이 없다라고 치고 그렇게 됐을 때 갭상승 이후에 이제 음봉의 기준인데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은 조금만 회복이 돼도 그러니까 요자락이 이제 주봉상의 저점이 되고 주봉상의 시초가가 대략 요 정도의 위치가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조금씩 회복이 될 때 주봉상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어쨌건 뭐 일봉이든 주봉이든 거래 터지고 나서 이제 추세 추이 부분의 초강세 부분인데 이 거래량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이 됩니다. 일봉에서뿐만의 거래량이 아니고요. 요 기준은 주봉으로 놓고 보셔도 거래가 상당한 거래로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6월 21일 날 거래 한번 빵 터지고 꺾인 그 흐름이 아니라 추세적인 강화, 시장의 흐름에 연동되는 그 추세적인 강화 부분이 형성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보는 것도 그런가요? 자, 4월 이후 2분기 이후의 추이 추세로 보면 역시 시장하고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역시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일봉 이외에는 뭐 일주월봉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뭐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일주월봉으로. 그래서 일주월봉으로 잘라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그 카카오게임즈의 신규 상장 이후에 전체 월봉하고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는 이렇게 10월 이후에 주봉하고 그 다음에 일봉에서는 6월 이후로 이렇게 잡아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그 거래가 주봉 단위에서도 실려 있다라는 거예요. 실려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오래간만에 실린 거래량, 이 거래량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서 더 거래량 터지면 앞전 그 고점 부분들에 대한 흐름을 더 뛰어넘어 줄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잉태형에서 이제 확인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월 초기 때문에 거래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돼요. 그래서 일주 월봉 기준에서도 카카오게임즈 나쁘지 않다. 오늘 거래대가 뭐 최상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에 그런 마지막으로 설정을 하고 전체 시장의 흐름 기준 잡고 대처하겠습니다. 굉장히 아깝죠.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개장 초부터 가장 거래대금이 높았기 때문에 개장 초부터 들여다봤어요. 안타깝게 하여간은 뭐 에코프로 우리는 계속 공략했고 그 기준에서의 뭐 수익 범위 형성을 했으니까 현재가 기준으로 놓고 봅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이렇게 일단은 현재가에서 프로그램 쪽의 흐름을 좀 강조를 드릴게요. 프로그램 쪽의 흐름은 외국 기간의 추정치로 이제 잡혀지겠죠. 외국 기간. 그래서 시간 조금 지나면 이재선 대표 서울경제TV 파트너스 방 제대로 다시 확인하세요. 새로 만드는 방마다 광고쟁이들 덜 들어오게 하게끔 프로필 넣는 부분 기준 설정해놨죠. 추정치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 그 다음에 순매수 기준에서의 수급 범위.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매도와 매수까지 다 확인해서 보시는 게 맞아요. 한 명의 외국인과 한 명의 기관, 한 명의 개인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의 흐름을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고 그렇게 손바뀜이 나오는 기준이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고 카톡방 그 확인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왜 대답을 안 해줘요? 자, 이 현재가하고 이제 프로그램 쪽을 좀 보려고 해요. 프로그램 쪽 보고 내일 기준에서의 기준 거래량 500만 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기준 거래량 500만 주에 양봉이면 당분간에 이 추세 부분이 게임주로 집중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놓고 보시고 프로그램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좀 오늘 중요할 거예요. 이 프로그램 쪽도 잘라서 보고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변동 거래량도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코프로도 변동 거래량 작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뭐 거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 프로그램 쪽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계속 보시면은 계속 프로그램 매수 우위잖아요. 그죠? 그리고 27만 6천 주까지 매수 우위고. 근데 이것이 개장 초에는 뭐 30만 주 가까이 매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프로그램 이외에 분명히 뭐 되돌렸다는 거는 매수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그게 사실상 한쪽 수급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확산돼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또 들여다보는 것도 좀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주까지는 아니고 20만 주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20만 6천 주 이게 9시 31분까지예요. 그러니 갭 상승 크게 나오고 와 실적 끝내준다 했는데 결국은 9시 31분까지 해서 미끄러져 내려왔던 거죠. 09시 30분
프로그램.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개선됩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서 뭐 플러스까지 반전되는 시점이 어느 위치일까요? 아유, 오늘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첫 번째든 두 번째든 플러스로 반전되는 위치.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그 수급이 상향되는 그 기준, 그런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단계별로, 그러니까 수급 논리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수급 논리예요. 에코프로도 이제 그 수급 논리였고, 결론적으로 이 프로그램 쪽이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요거죠. 과정 속에서 순식간에 한 방에 순식간에 한 방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 프로그램 이게 11시 기준이 되나요? 11시 시간도 딱딱 떨어지네요. 그리고 아이고 그 이후에 이제 11시 이후에 이 프로그램 순매수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의 주가 변동성의 확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는 이제 점진적으로 프로그램 수급이 확대됐다 보시고 주요한 위치들을 전부 이제 그렇게 뛰어 넘어가는 흐름이 됐었다는 거예요. 10분 봉 기준 보시면 이렇게 요거 좀 넘기고 쭉 뻗어가는 흐름, 그 기준. 그리고 9시 반 기준에서의 프로그램 쪽이 20만 주대까지 형성돼 있던 기준점. 그게 이제 9시 30분이면은 10분 모이니까 세 번째 기준과 요 주가 범위가 프로그램 쪽의 매도로 인해서 여기까지 미끄러져 있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다시 돌리는 흐름.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고점을 넘길 때 기준에서의 흐름. 그때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급격히 개선되면서의 흐름이죠. 그래서 요고점을 그때 넘긴 거예요. 53,500원 뭐 이런. 그래서 53,500원을 프로그램이 매수위로 전환이 되면서 11시 요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확 잡아 끌어올려 주면서의 흐름. 그렇게 되면서 주가 이제 크게 변화가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장중 저점 찍고 돌리는 흐름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 매수위로 전환된 그 위치입니다. 그리고 확장된 국면에서의 흐름. 여기도 똑같아요. 그 거래량 부분이 개장초부터 이제 실려 있는데 그 개장초의 거래량과 함께 흐름을 가져갔을 때 주가를 이제 돌려놓는 흐름. 여기까지가 이제 꼬리 들고 내려서 그렇지 양봉으로 들어올릴 때는 편입 기준 설정 범위에 놓여져 있었겠죠. 그리고 저고점 대비 눌림폭을 따지기보다는 개장초 또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수급으로 놓고 볼 때 결론적으로는 차익 실현하거나 손절을 할 위치 기준은 아니었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요 자락에서는 매수의 기준 눈에 그냥 보여지는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중립의 기준 대부분이 중립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 그죠? 매직 시그널은 이제 꺾여져 내려왔지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횡보의 기준일 뿐이지 예?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깨져 내려온 흐름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자락도 어찌 보면은 중립. 아까는 이제 5분 모에서는 편입의 기준 설정해 드렸는데 15%까지만 따라붙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 대비 2.22%인데 차익 실현 여부는 이제 개별 매매 기준으로. 거래대금의 기준에서도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에서도 거래대금은 이미 이제 개장 초부터 해서 폭발적인 거래대금이 형성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30만 주 10분 봉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30만 주, 70%, 20만 주 정도. 그 정도만 수반되고 양봉이 나와도 언제 어느 시점에서든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됐었다.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카카오게임즈의 기준은 프로그램 쪽의 흐름하고도 또 정고점의 흐름하고도 전부 오늘 굉장히 쉬운 추세 범위가 됐었어요. 사실은 이처럼 쉬운 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보시는 그대로 프로그램에서 굉장한 매도가 나왔다가 20만 주 이상 매도가 나왔다가 프로그램이 급격히 매수로 전환되면서 앞전고점을 뚫었는데 거래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고 거래대금 2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들어올렸기 때문에 이거 뭐 보여지는 그대로 편입을 했어도 53,000원에서 59,000원까지 6,000원이니까 거의 뭐 10% 이상의 수익 범위가 당일 기준에 형성됐다. 시가총액 4조 이상짜리에서 결국은 보니 쌍끌이 매수였더라. 저 쌍끌이 매수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국인 기관 수급표 코스콤에서 날라오는 그 표 작업해놓은 거 있죠. 그 표 작업해놓은 것도 카카오에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전체적인 부분을 카카오게임즈에서 교육의 기준으로 야간 방송 때도 또 잡아서 보여드릴 거니까 카카오게임즈 이제 최종적인 제가 작성한 그 자료하고 그리고 낯장 파일 영상하고 또 올려드릴 겁니다. 참조하셔서 공부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일단은 이제 그 함께 합류하세요. 합류하셔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름 검색해서 검색이 되는 전문가가 몇 명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그 1호에 1호. 네이버에서 그 전문가 검색을 해서 이름 넣어서 검색되는 사람이 윤정도가 1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인들이 본인이 넣는다고 해서 그 인물 검색에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죠. 결론적으로 이제 네이버 인물 검색 그리고 모든 포털 인물 검색 그다음에 조선비즈 인물 검색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변동성 매매 기준의 불기둥 마스터님이나 그리고 이왕이면 VIP 방에 오셔서 VIP 방에 오셔서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VIP 방에 오셔서 수익 범위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량 거래량 터진 그 카카오 게임즈 라이브 방송에 계셨다면은 뭐 개장 초부터 같이 들여다보고 편입 설정 범위도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고 긍정적인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의 낯장 파일하고 이런 부분 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마감 방송 지금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